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잠깐만요. 벌써 네 번째요? 네, 네 번째 단원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을 총 배웠고 이제 4단원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1단원, 2단원, 3단원 때는 잠깐만요. 맞아요. 1단원은 이제 다항식의 곱셈을 배웠었고, 당연히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이 배웠던 건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버전으로 내용을 추가해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도 배웠고, 그것도 네,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단원이 다항식의 나눗셈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복소수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수의 체계를 확장시켜서 복소수까지 확장해가지고 이제 수의 체계를 다룰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 단원은 이제 그냥 방정식 안 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할 거고, 뭐 다음 단원 미리 얘기해 주자면 다음 단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단원은 이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인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운 이제 행렬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행렬. 어떤 상자 속에다가 숫자들을 나열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를 행렬이라고 해요. 행렬. 일단 다 배워봐야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일 거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텐데, 지금 기말고사 범위가 좀 많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으로는 되게 얘네들을 뭔가 압축시키고 전체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잘하면 잘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여튼 참고로 얘기하자면 기말고사는 개 어려울 거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원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정식 지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이제 좀 이제 높은 차수의 방정식도 다 소화해내자라는 거죠. 고차 방정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차, 4차 방정식이거든요. 3차, 4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차, 6차, 뭐 7차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걸 다 풀어낼 수 있게 그 규칙들을 알려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보면 개 힘드네. 네. 자, 일단 n차 방정식에 해하고 근은 뭐 해하고 근이 같은 말이니까 그냥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n차 방정식에 해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당연히 n개가 나와요. n개. 근데 그냥 n개가 아니에요. 그냥 n개가 아니야. 여기에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n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x 세제곱은 1의 해를 구하세요 하면은 다 똑같이 대답하는 게 x는 1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뭐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해가 더 있죠. 그쵸? 네, 더 있어요. 마이너스 1뿐만이 아니라 허근 2개를 더 포함하고 있다. 그냥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3개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도, 이거 9예요 9, 당연히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해가 9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항상 여기 있는 허근은 켤레근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켤레근으로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켈레근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오메가 방정식 이런 거 할 거예요. 뭐 일단 대충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n차 방정식에 폐근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그 2차 방정식 했을 때 기억나죠? 일반형 풀이가 있고 아이씨 표준형 풀이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형은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형은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표준형 풀이는 어떻게 해요? 이런 완전 제곱식은 상수 형태로 만들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냈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죠.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준형 풀이는 근의 공식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형 풀이가 좀 복잡하니까 그거를 공식한 거를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n차 방정식도 그럼 똑같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개 복잡해요. 막 루트 안에 루트가 있고 막 그런 꼴이니까 우리 근의 공식은 하지 맙시다. 안 나와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해요. 이걸 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그러면 일반형 풀이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n차 방정식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n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만 해주면 된다.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필기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저 인수분해에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n차 방정식에 인수분해를 한번 모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풀이가 인수분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수분해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선생님이 방학 때 그 50일 수학에서 조금 예시를 예습을 조금 많이 시켰었는데 기억이 아무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다 망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건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하려면 요 두 가지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한 방에 막 2차, 3차를 한 방에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한 차수씩 덜어주는 느낌으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2차 이하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들만을 가지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그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4차 방정식이면은 조립제법을 한 2번 사용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2차 이하로 만들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풀릴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2차 이하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다 생각하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달려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를 또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정리만 하자면은 우리가 인수정리는 한마디로 그냥 다른 말로 근찍기예요. 근찍기. 그러니까 해를 찍는 거라고.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보고 이거 대충 x는 1을 해로 가질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해가지고 만약에 성립한다. 그러면 1을 인수로 가지네 하고 그러니까 x-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로 조립제법을 한다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근 찍기를 하는데 그 근을 찍는 요령이 있었어요. 요령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근이에요. 근을 어떻게 찍냐면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3차 방식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고 얘는 최저차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A와 D를 그런 식으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항상 풀마로 찍는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최저차항의 약수로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은 우리는 1하고 3을 먼저 찍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이 1이고 최저차항이 3인데 2를 찍고 있는 사람은 조금 바보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는 풀마 1, 2, 3 이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풀마 1, 2, 3만 달달달 외우고 찍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 대입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것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원리만 살짝 기억해 두면은 시간이 우리가 그 대입해 보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차의 개수가 막 2거나 뭔가 1이 아닌 경우 이럴 때는 개수가 분수일 근찍기가 분수로 나올 가능성도 살짝 염두에 두긴 해야 돼요. 근데 조금 그러면 복잡하겠죠? 그거는 잘 안 나오긴 해. 그 다음에 그 조립제법도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할 거고 항상 그 차수의 한 개가 많은 항이 나와요. 알겠죠? n 플러스 1개 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가 나오고 여기가 몫이 나올 거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인수분해가 좀 복잡한 것들로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먼저 하고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작인 거야. 동그라미 2번 기본을 먼저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괄호 1번부터 봅시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복잡한 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복잡한 식이 나올 때는 선생님이 이제 질리도록 얘기했어요. 정리를 하라고. 선생님 말이 쉽지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좀 외울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제발 외우세요. 공통 부분이 나오면은 A나 B로 뭔가 덩어리로 치환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변경을 해줄 건데 뭐 가나차 내림차순 정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내림차 그냥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억지로 어떤 거를 더했다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인수분해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게 등장하죠. 뭔가 2차식이 겹쳐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4차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형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똑똑한 학생은 이 복잡한 식을 정리한다고 생각해서 공통 부분을 A, B 덩어리 치환이 여기서 바로 보여야 돼. 근데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려준다고. X제곱을 덩어리로 치환하라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T는 1이다가 되겠죠. 그럼 T를 다시 X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X는 풀마 1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데 뭐 지금 예시만 든 거예요. 예시만. 그럼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냐면 근데 보기차 4차식이 공통 부분 A, B 덩어리 치환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다 정리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쉬운 유형이랑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근데 쉬운 유형은 방금처럼 보자마자
x제곱을 t로 치환한 순간 어떻게 풀지가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을 구한다고만 생각해서 풀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이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치환해도 방법이 없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예시 문제가 뭐 만들어 볼까요? x 4제곱, 이거는 찾아봐야겠네. 여기 있다. 예를 들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는 0 같은 문제예요. 그럼 이 친구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이렇게 바꿔서 풀어봤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럼 근해 공식 쓸 거냐고요. 그럼 근해 공식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t는 뭐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x제곱의 값 아니에요? 이제 뭐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쓸 거예요.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또 억지로 합차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완전 제곱식 합차꼴을 만들어 줄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얘랑 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를 보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억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이 중3 때 얘기했는데, 이거 혹시 완전 제곱식이 아닌지 의심을 할 때는 제곱 꼬릴 때 의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곱 꼬릴 때 가운데가 얘 제곱근의 2배인 꼴이 왔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라고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교차 합했을 때 가운데가 나오는 거. 근데 얘는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 꼬리긴 하지만 가운데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럼 가운데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줄 거라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네모 플러스 9로 만든 다음에 요 2x는 일단 냅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에 뭐가 와야 될까요? 제곱근의 2배니까 풀마 6x 제곱이 오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풀마 6x 제곱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합차꼴도 만들어 줄 거라고. 합차꼴이라는 거는 제곱 빼기 제곱꼴이에요. 근데 합차꼴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봐봐요. 그럼 나는 여기서 플러스 6x제곱을 선택하냐 마이너스 6x제곱을 선택하냐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를 선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원래는 2x제곱이었으니까 2x제곱이 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2x제곱으로 바꿔주려면은 플러스 8x제곱이 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8x제곱이 될 텐데, 이거는 완전제곱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지가 2개였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암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을 선택했을 때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플러스 6x제곱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에서 6x제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4x제곱을 빼줘야 2x제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인수분해서 x제곱 플러스 3의 원전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합차로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뭐 마무리는 하려고 했는데 칸이 없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기차 4차식 풀이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기차 4차식에 켤레근이 하나 존재합니다. 켤레근. 예를 들어 뭐 x가 2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기차 4차식은 무조건 x는 마이너스 2도 켤레로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부호가 다른 거를 켤레로 갖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는 팁이야, 팁. 이렇게 이거를 메인으로 문제는 안 나올 거야. 팁이야, 팁.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고 괄호 3번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번에는 상반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옛날에 이렇게 썼었고 요즘에는 좀 개수가 뭐 대칭하는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대칭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상반 방정식이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반이 뭐 그런 뜻인 건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개가 같은 말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요? 상반 방정식은 무조건 요거로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 차수로 나눈 다음에 그 중심 차수로 나눌 때 나온 이 친구들을 이렇게 덩어리 치환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살짝 예시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시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x 4제곱 4차식이죠, 그렇죠? 그럼 4차식의 중심 차수라는 건 중간 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식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차수가 2차식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전체를 x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x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0이 될 수도 있는 친구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중학교 때부터 너네한테 계속 얘기해 줘 왔거든요. x가 0인지 아닌지는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x에다 0 집어넣어 보세요. 1은 0 되지 않나요?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x는 무조건 0이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마이너스 5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얘랑 얘랑 짝짓고 얘랑 얘랑 짝지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짝짓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8은 0으로 짝짓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된다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역수의 합인데 우리 1단원 할 때 역수약 공부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헷갈리다면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가 평소에 풀던 2차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마무리를 끝까지 해볼까요? 이건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얘네 계산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2, 3 인수분해 하게 되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다시 t를 바꿔주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x제곱으로 나눴잖아요. 그 x제곱을 다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x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 여기도 전체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는 1이겠죠? 얘는 근의 공식 써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푸는 거 알겠죠? 예시로. 선생님, 문제풀이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해줄 테니까 지금은 개념 위주로 합시다. 싹 지우고. 그래서 상반방식은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상반방정식도 켤레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큰일 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반방정식은 켤레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팁입니다. 알겠죠? 상반방정식은 예를 들어 x가 1을 근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도 근으로 가져요. 개 신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켤레근으로 갖는다.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단은 나 이거 지우고 할게요. 좀 쓸 게 많아가지고.
네, 오메가죠, 그렇죠? 네, 오메가를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오메가가 별거 없어요. 그냥 문자를 사용한 거고 이 친구가 근이 몇 개라 그랬죠? 3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x가 1이라는 실근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근은 다 허근이 나와요. 그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로 나타내고 그 오메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메가들로 뭔가 식을 만들어내면 뭔가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안 재밌죠, 그렇죠? 네, 나도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일단 선생님이 그래서 이 오메가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기승전결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려고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썼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나 이 친구까지 이 친구 뭔가 자동으로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작년 은행고 기출에는 이 친구가 나왔어요. 내 기억으로는. 근데 이 친구를 잘 해두면은 이 친구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 친구 하나만 제대로 하고 선생님이 요 마이너스 1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줬을 거야. 그 제발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두고 그거 기억 안 날 때마다 쳐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얘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걔는 한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실근에 집중을 안 할 거고 허근에 집중을 할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허근을 여기 정리가 안 돼 있네. 그 허근을 이렇게 오메가 바로 쓸 거라고요. 얘가 켤레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근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 근을 가지고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이거고 그럼 얘네가 얘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뭔가 다 같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오메가를 이쪽에다 대입하고 오메가를 여기다 또 대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먼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보통 뭐가 나오냐면 얘를 이용해서 오메가의 n제곱을 구해보세요. 예를 들어 2098제곱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공식화해서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식으로 암기할 겁니다. 알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 오메가 15제곱 16제곱 할까요? 16제곱? 16제곱을 예를 들어 봅시다.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을 계속 덜어낼 거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몇 번 들어갈 수 있나요? 5번 들어가면 오메가 15제곱 아니야? 근데 거기에 오메가 1제곱을 하나 더 해줘야 오메가 16제곱 아닌가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1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럼 정답은 오메가 1이겠네요. 그래서 16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얘가 되지 않냐고요. 지금 이렇게 덜어내는 과정도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덜어내는 과정까지. 이걸 예시로 좀 쓸까? 네. 살았어요. 네. 개쩔죠? 나도 알아요. 그래서 예시로 얘 하나 덜어내서 오메가 세제곱을 계속 덜어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공식화한 게 오메가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라고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고 또 하나 더 이번에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본다 했어요. 그러면 진정해. 네, 진정했네요.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얘는 선생님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얘를 오메가 세제곱 공통 인수로 묶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던 모양이 드디어 등장했죠.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단체로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공식으로 뭐라 쓸 거냐면
차수가 연속된 세 개의 항의 합이 여기다. 세 개의 항의 합이 0이다. 네, 지금 힘들어서 뭔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한 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차수가 연속된 세 개의 항의 합이 0이다. 예를 들어 뭐 오메가에 2029 플러스 오메가 2028 플러스 오메가 2027 뭐 이렇게 차수가 계속 연속되고 있잖아요. 얘네는 그냥 볼 것도 없다. 그냥 0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리는 여기까지 다 한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장난을 쳐볼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얘 이용할 거예요. 얘. 선생님이 뭔가 새롭게 장난질을 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별표를 치고 장난질을 한번 쳐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근데 얘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건 알죠? 그렇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근의 네, 미안해요. 네, 두근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기다려봐요. 뭔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근의 곱은 1이다 까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 더 이용해서, 이건 두근의 합이고 이건 두근의 곱이에요. 그건 안 써도 알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것까지 모르면 어떡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얘랑 이제 같이 생각해 볼 건데, 살짝 고1 때 한 학생이 이거를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은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요. 근데 지금 얘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했더니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뭐예요? 여기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돼요. 얘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다까지. 괜찮나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장난질을 할 건데,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양쪽에다가 오메가로 나눠줄 거예요. 오메가는 절대로 0이 아니죠. 허근이기 때문에. 그럼 나누면은 이렇게 되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까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얘는 양쪽을 오메가 바로 나누면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린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역수 관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진짜 이러면 다 정리한 거야. 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오메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립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썼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연립 방식. 연립 2차 방식으로 하죠. 알겠죠? 연립 방식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연립 방식 막 들어가지 말고, 너네들 어차피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는 대입법, 가분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립 방식 할 때 대입법, 가분법만 떠올리지 말고 이거를 선생님이 중학교 때 정리했던 걸 그대로 이어서 다시 가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수학은 아래에서 쌓이고 쌓여가면서 계속 응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거 연립 방식 정리해 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랑 똑같이 이어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일단은 선생님이 항상 이거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립 같은 걸 왜 하냐고. 너네 왜 하는지 아냐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도대체 연립을 왜 하는지 납득이 돼야 여러분들이 연립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연립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 선생님이 시켜서, 그냥 집에서 시켜서, 그냥 학교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식을 다 배우고 왔고 못 푸는 1차 방식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넘어와서 2차 방식을 배우기 전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은 어떻게 푸냐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x는 2라고 풀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선생님이 미지수 y를 하나 추가해보면 이거는 x가 1일 때 y는 2가 나오고요. x가 2일 때 y는 0이 나오고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무한계로 나오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이 친구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바꾸고 해가 순서상으로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게 되면 하나의 1차 함수, 하나의 직선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순서상으로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이.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미지수가 한 개인 2차 방정식 풀 때도 답이 두 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차 방정식에 뭔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뭐 꼭 2차가 추가 안 되면 1차만 추가돼도 돼요. 알겠죠?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도 해가 순서상으로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건 똑같은 얘기라고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이제 문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인식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해가 순서상으로 무수히 많이 나온다. 가 핵심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우리가 부정형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어려운 문제 하나 배웠는데 그게 부정방정식이라고. 일단은 그거는 제껴두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형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가 연립을 하는 거라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직선 하나랑 해가 무수히 많은 직선 하나를 겹쳤어요. 그 겹치는 해 하나만 찾아보라고요. 겹치는 해를 찾아보라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답을 제한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립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x, y의 조건을 제한해주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기억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뒤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네, 부정형이니까 부정방정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형인데 해가 무수히 많은데 답을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래서 x, y에 뭔가 조건을 추가해줘가지고 해가 무한계는 아니지만 유한계, 한 5개, 6개, 뭐 7개, 8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괄호 1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쓰시고 두 번째. 그래서 일단 연립부터 해보자고요. 그 연립의 시각적 의미는 선생님이 그 1차 함수 다룰 때 많이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1차식 1차식 나오면은 두 직선에 동시, 얘는 뭐 동시에란 뜻이 알겠죠? 동시에, 그러니까 뭐 동시에 성립하는 해를 찾으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것도 좋아요. 이 연립의 뜻이 이게 연결 연자예요. 얘는 설립자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서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는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랑 뭔가 연결되어 있는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얘랑 얘를 둘을 연결해 놨으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연립 방식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연립 방정식이 저거잖아요. 그렇죠?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면 이런 거 풀 때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대입법, 가감법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식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또는 이런 건데 그냥 다 똑같아요. 알겠죠? 우리가 뭔가 복잡한 게 나오면 항상 뭔가 우리가 아는 걸로 풀어주는 건데 여기 보이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알던 방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이 썼네요. 바본가? 얘도 뭔가 대입을 해가지고 얘도 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 건데 이거 일단 중요합니다. 알겠죠? 잘 봐봐요.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고 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면은 1차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옆에다 써줄까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1차 0꼴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는 1차 2차로 만들어서 다시 대입해서 1차 1차로 풀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꼴이야.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얘는 소거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가간법이죠. 가간법, 소거법 같은 말이에요. 소거법이라고 할까요? 네.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가간법이랑 소거법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쟤도 소거법이라고 써줄게요. 얘는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소거해 줄 거냐면 제일 먼저 없어지면 좋은 게 이런 교차항이에요. 이런 교차항. 이런 교차항을 소거해줘서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바꿔주거나 또는 이런 2차항 있죠. 이런 2차항을 소거해줘서 뭔가 인수분해로 되게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상수항을 소거해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수항을 소거해주면 는 0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행위라 했네요. 쏘리. 귀엽네요. 그죠? 네. 인수분해 는 0꼴로 만들어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가 되면서 상수항이 소거돼서 는 0꼴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꼴로 우리가 해서 할 건데 이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만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웬만하면 다 이걸로 풀립니다. 알겠죠? 웬만하면 다 이걸로 풀려요. 근데 가끔씩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가 가끔 나요. 좀 옛날 문제이거나 아니면 요즘에도 나올만 하긴 한데 뭐 가끔씩 이런 게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소거법으로 푼다. 어차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교차항을 소거해 준다든지 아니면 2차항을 소거해 줘서 1차항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 가지고 인수분해 는 0꼴로 만들어 준다든지 상수항으로 이 는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또 이제 특이한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필기하세요. 알겠죠? 필기하세요. 특이한 연립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칭형이 무엇이냐면은 그 x하고 y를 대칭으로 바꿔도 동일한 식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칭형이 보통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대칭형이 보통 합하고 곱의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 합하고 곱의 형태로 왜 많이 나오냐면 얘네 둘은 자리를 바꿔도 그냥 동일한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y 플러스 x라고 바꿔도 그냥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도 y x로 바꾼다고 해서 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칭형 형태를 이용해서 새롭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시로
예시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있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당연히 얘를 뭐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해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y는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4니까 2네요. 플러스 2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2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선생님이 대입법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1, 2번씩 푸는 것처럼 풀어봤어요. 근데 지금 해가 이렇게 x, y가 뭔가 바꿔져서 두 개 짝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거 보이나요? 두 개 바꾸면 얘잖아요. 그렇죠? 얘를 두 개 바꾸면 얘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해가 일단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일단 집중해 보고 대입법도 가능은 한데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더 나올 수 있냐면 좀 복잡한 게 없네요.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대입법을 못해. 대입법을 못해요. 어떻게 대입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풀이법을 알려줄 건데 잘 보세요. 일단은 합과 곱이 나온다라는 규칙을 이용할 건데 x 플러스 y를 선생님이 뭔가 그쵸? 뭐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써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얘를 선생님이 두 근의 합으로 볼 거예요. 얘를 두 근의 곱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내가 작성해 볼 건데 그러면 그 t에 대한 2차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t제곱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이니까 1차항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t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t 값은 전부 다 x와 y 값이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일단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게 되면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t는 마이너스 4 또는 t는 2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t는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y는 2인 거고요. 또는 x가 2라면 y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 장으로 해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13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11로 들 거고 선생님이 x 플러스 y를 뭔가 a로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xy를 선생님이 b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네 값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요. 얘는 a제곱 빼기 2b 아닌가요? 이거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그 곱셈공식 변형한 거예요. 뭐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은 좀 편한 느낌으로 써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 얘는 a 더하기 b인 것도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는 13이고 얘는 a 플러스 b는 11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대입법을 해가지고 A랑 B 값을 찾아서 해야 되나요? 할게요. 그럼 B는 11-A가 되니까 걔를 대입할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2 플러스 2A는 13이 되네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A 넘어가면 마이너스 35인가요? 35는 0. 그래서 7, 5 마이너스. 그럼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7 또는 A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7인 경우, 두 번째 A가 5인 경우로 나눠서 A가 만약에 5면은 아까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아까 관계식이 이거였죠. A 플러스 B는 11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는 얼마예요? 18이네요. 5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는 6이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그렇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실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허근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x가 2거나 y는 3 또는 x가 3이거나 y는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서 좀 복잡하죠. 그렇죠? 좀 지저분하게 풀었네요. 일단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문제를 조금 끄적여 본 거고, 하여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 건데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x 플러스 y가 얼마 값이 있는데 얘를 나는 두 근의 합으로 보고 x, y를 b라고 선정하게 되면 얘를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얘를 풀어놓고 풀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풀겠다. 그래서 대칭형 연립 방식은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필기해 둡시다.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다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거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아까 연립 방식을 쓰는 이유가 그 미지수가 여러 개인 2차 방식이 부정형이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정형 문제가 생긴 거를 x, y의 조건을 달아줘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해가 무한계가 나오는 게 문제니까 해를 유한계로 바꿔보자고. x, y에다가 조건을 걸어서요. 그래서 x, y에다 조건을 거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x, y에 x, y가 정수라고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자연수라고 조건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자연수가 정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무슨 조건을 주어두든 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어떤 한 문자로 내림차순은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뭐가 보여요. 왜냐면은 인수분해 때문이야. 부정 방정식을 이쁘게 인수분해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뭔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x, y가 정수 조건이 주어지든 x, y가 실수 조건이 주어지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라고요. 알겠죠? 부정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 알겠죠? 여러분 x 좋아하잖아요. x로 내림차순 정리하든지 아니면 y가 좀 더 간편해 보이면 y로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여러 개인 방정식 해봤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여러 개인 식에서 우리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간화차 내림차순 썼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정방정식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인 방정식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 우리가 무조건 이 부정방정식을 xy 조건, xy에다가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실수 조건을 주든 간에 얘를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인수분해해서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려면은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눈 딱 감고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보고 문제를 바라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면 정수 조건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이 형태로 문제를 바꿔서 풀 거예요. 이 형태를 왜 사용하냐면 이거 이용할 거기 때문이야. 우리가 x, y가 정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x 예를 들어 뭐 x 빼기 3, 뭐 x, y 빼기 6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건데 어차피 정수에다 정수를 더하고 빼봤자 무조건 정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1차식도 그냥 정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나온다는 우리는 어디서 했었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연수라는 걸 처음에 배워요. 그럼 자연수 처음에 배울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자연수 가지고 소인수 분해하고 막 약수 배수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두 개를 곱해서 정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정수들은 얘 약수가 되고 얘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얘네 두 개의 배수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수 배수의 원리를 지금 XY 정수에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암기해서 풀면 힘들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선생님이 예시 한번 보여줄 거니까 일단 기다리시고 그러면 예시를 하고 할까요? 예시를 한번 하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문제 풀어봅시다. 알겠죠? 여기에 x, y가 정수일 때 정수인 x, y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에서 정수인 x, y 값을 구해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눈 딱 감고 뭐부터 하라고요? 내림차순 정리부터 하라고. 근데 이 문제는 쉬워서 네. 근데 이 문제는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지 또 했죠. 그렇죠? 네. 보통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이건 쉬운 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내림차순 정리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했어요. 내림차순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얘는 x에 대한 2차 항, x에 대한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나눈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하고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는 실수 문제 예시인데? 아씨. 잘라야겠다. 미안해요. 이거는 잘라야겠네요. 자, 우선은 미안합니다. 네, 다른 예시 보여줄게요. 얘는 실수 조건 예시고요. 네, 예 할게요. 예. 네, 미안해요. 미안하다 했잖아. 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x, y가 정수인 x, y 구해보래요. 얘도 부정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합니다. 씨발 이거였네. 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 먼저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우리 뭐 이용할 거냐면 이거 이용할 거라고.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K꼴 쓸 거라고요. 알겠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쓸 거라고.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내가 내림차순 왜 정리하려고 하냐면 한 순간부터 어떻게 인수분해할지가 난 바로 보여요. 그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x 마이너스 잠깐만요. 아니죠. x 마이너스 1이네요.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는 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맞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쓸 건데 그러면 얘네를 그냥 한 뭉탱이로 보세요. 알겠죠? 얘네가 얼마인지 안 중요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정수를 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경우 다 찾아봅시다. 1하고 2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2하고 1이 있을 텐데 우리 약수가 양의 약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의 약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연수만 공부해서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있다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1일 때 x 값은 얼마일까요? x는 2겠네요. 그렇죠? 그때 y 마이너스 y 플러스 2죠. y 플러스 2는 2니까 y는 0이겠네요. 이 첫 번째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2일 때는 x는 3이고요. x 플러스 2가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아씨 이거 잘 안 보이네. 네. 괜히 a, b 썼다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쓸까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0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려면 y는 마이너스 4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려면 x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개천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y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려면 마이너스 3이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 4개로 줄어든 게 보이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지. 왜 아직도 그래? 알겠죠? 네. 이거 쓸 거야. 알겠죠? 마침 썼으니까 우리 써먹어 봅시다. 그래서 정수 조건은 저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걸 더 많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조건이 x, y가 실수라고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뭐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 이렇게 해서 풀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걸 풀 거예요. 이거 이용할 거예요. 실수의 정의를 이용할 겁니다. 실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게 실수 정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얘네도 실수일 거고 아까랑 똑같아요. x, y가 실수잖아요. 실수했다가 뭐 실수를 더하고 빼봤자 무조건 실수죠. 그렇죠? 그 실수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얘도 0 이상일 수밖에 없고 얘도 0 이상일 수밖에 없는데 얘랑 얘를 합해서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선생님 아까 실수한 이 예시를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일단 내림차순 정리하고 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실수 정의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x를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 요 10을 서로 떼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상수항이 얼마 필요한가요? 9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9를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줘요? 남은 플러스 1 주면은 알아서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줄 거예요. 안 되는 형태도 내가 문제 풀어줄게. 알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 0이 된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0이 되어야 둘이 합해서 0이 되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고 y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괜찮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고 는 0꼴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림차순 정리해놨죠. 그럼 얘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1차항, 2차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차식에서 x가 실수가 나오려는 조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x에 대한 2차식을 주고 여기서 x가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맞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를 상수항이라 생각하고 우리 판별식을 써보자고. 그러면 저거 짝수 판별식 써서 우리 짝수 판별식 써야 돼. 알겠죠? 짝수 판별식 써야 돼. 짝수근해공식 짝수 판별식 써야 된다고요. 알겠죠? 안 쓰면은 뭐 너만 고통스러울 거야. 하든가 말든가. 그러면 반의 제곱 써서 9 빼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 이상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9 빼기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 이상이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상이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려 써서 마이너스를 내가 양쪽에다 곱해줄게요. 식이 이쁘지 않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실수의 정의는 실수의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0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0 이하 되는 게 있겠어요? 0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y가 1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y1을 여기다가 바로 대입해서 풀게 되면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9예요. 9. 이렇게. 그러면 x값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풀이가 좀 더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이 풀이가 풀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적긴 해. 근데 이 풀이가 좀 받아들이긴 더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식의 제곱, 1차식의 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경우라 쓸까요? 완전 제곱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푼다고요? 판별식 써서 푼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립 방식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NG는 조금 재밌으니까 일단 냅두도록 할까요? 자르는 게 나을라? 모르겠어요. 자를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자르는 게 조금 귀찮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강의 찍을 때마다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고생했고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